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워치 사이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시계 사이즈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제 영상이 가장 위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워치 찾으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 그 영상은 아날로그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시계를 고르는 방법이고, 스마트워치는 약간 다릅니다,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잡아드리면은, 아날로그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쿼츠든 뭐 기계시계든,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준다는 개념에서는 성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자기 손목에 맞게 또는 복식에 맞게 사이즈를 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부분이 심하냐 하면은 바로 화면 크기랑 배터리 사이즈예요. 배터리 러닝 타임이랑 화면이 크고 작은 거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큰 쪽이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허락한다는 전제 하에는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마냥 큰 사이즈를 구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스퀘어 형태랑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애플워치, 그 다음에 갤럭시워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고르는 방법이 다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스퀘어형인 애플워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는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40mm랑 44mm로 나옵니다. 시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액면가로 44mm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 일단 사각형이기도 하고 러그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44mm라는 숫자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아날로그 시계 기준으로 해서는 뭐 한 40에서 한 42mm 정도 사이의 느낌이 애플워치 44mm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손목이 16cm 이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요. 16cm 이상이 되시면은 44mm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16c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매장에 가서 한번 차 보시고 이 러그 투 러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특별히 찼을 때 너무 커서 불편한 게 없거나 또는 뭐 봤을 때 이질감이 없다 싶으시면은 44mm 고르셔도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16cm 이하이신 분들은 여성 남성 상관없이 40mm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겁니다. 어울리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워치, 그러니까 라운드형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랑 좀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러그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갤럭시 워치는 러그가 있지만 러그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다른 제조사에서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원형으로 나오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러그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일반적인 시계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손목이 17cm 이상이신 분들은 큰 사이즈를 가셔도 돼요.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44, 뭐 45, 46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별로 나오는데 전 그거까지 다 모르겠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7cm 이상은 큰 사이즈, 17cm 이하는 작은 사이즈, 42mm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가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장에 가셔서 손목에 한번 올려보시고 큰 사이즈가 그렇게 내가 손목을 봤을 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너무 크거나 아니면 불편하다 하지 않으시면은 큰 사이즈 가셔도 무관해요. 근데 보통 라운드형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 러그가 나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러그라는 거는 요 손목에 시계를 찼을 때 이 시계가 요거 딱 위에 딱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말해요. 이거는 뭐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로 시계를 차거나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가면은 손목 안에서 시계가 돌기도 하고 막 걸글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사이즈는 맞게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스마트워치는 큰 사이즈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 손목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마냥 큰 사이즈를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매장에 한번 올려보시고 이질감이 없는 정도면은 큰 사이즈, 이질감이 있으면은 작은 사이즈 이렇게 고르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저는 애플워치 2랑 애플워치 3를 찼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생태계가 요새는 윈도우 좀 쓰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생태계가 저는 애플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맥북이 이제 지문 인식으로 딱 열면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사가 불 들어오는 맥북을 쓰거든요. 예, 요런 맥북을 아직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플워치랑 연동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연동되면서 비밀번호를 안 넣어도 자동으로 해제해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애플워치를 차고 다녔던 시절에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시계보다 더 많이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잘 안 차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쨌든 손목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마트워치랑 일반 시계랑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손목 하나에 올라가는 거에 라이벌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올릴 거냐죠. 양쪽에 차고 다닐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성 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동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스마트워치랑 직접적으로 싸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전자시계류라고 보거든요. 정말 콕 집으면 G샥이에요. 물론 스마트워치 성능이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근데 G샥도 애플워치가 하는 거 뭐 많이 하죠. 알람이라든가 스톱워치라든가 무슨 뭐 블루투스 연동도 되고 정확한 시간을 뭐 전파로 알려주고. 근데 튼튼한 거는 G샥이 더 낫고 뭐 배터리 같은 건 뭐 상대도 안 되죠. 요새 뭐 솔라로 충전하고 평생 가는 수준이니까 거의. 저는 G샥을 굉장히 오랫동안 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10년 전에 산 G샥을 지금도 차고 있고 그 G샥의 효용성이라고 할까? 지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시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워치는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물론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다가 있으면 편해요. 있으면 편한데 쓰다 보니까 없어도 돼요. 근데 뭐 애플워치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한 10만 원이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랐을 텐데 뭐 30만 원, 40만 원 요즘 더 비싸지니까 점점 비싸지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2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버텨내질 못해요. 나중에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론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나고 보니 돈지랄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어보시니까 저도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계를 좋아하고 또 스마트워치도 많이 차보고 해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 편리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근데 이 편리함을 포기해도 대부분 대체가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손목에 올라가는 이제 시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뭐 굉장한 기술적인 혁신이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마트워치 사이즈를 추천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는 스마트워치를 사지 마세요라는 이상한 결론을 끝나지만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스마트워치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카메라 킨 김에 제 의견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